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슬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좀 많이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미국장도 이제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 흐름은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였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무난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신고가 연속으로 계속 내고 있고 거대한 거래 대금의 파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관심도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뭔가 좀 추세적이든 이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못하는 게 수급적으로 많이 뺏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의 시세적인 어떤 흐름도 과거랑은 좀 상당히 달라진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어떤 이런 변화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상을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제학이라든지 또 증시에 이제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이 있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변동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 바뀔 텐데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빠르게 이제 액션을 취해서 그 흐름에 편승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특정 종목들 펩트론 비롯해 가지고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들 비롯해서 많은 어떤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 면밀히 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길, 또 이제 오늘은 차트 쪽에서도 이제 조심해야 될 차트 패턴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약세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약세인 것은 바이오 종목들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업종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는 좋았고, 바이오 쪽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다소간에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줄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감소한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관심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관심도는 코스닥 쪽,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의 변동성에 많은 어떤 관심도, 그러니까 트레이딩 같은 게 붙는 거죠. 급락하니까 이제 저가 매수하는 그런 단타 어떤 쪽들, 단타 트레이딩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늘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양심 모두 이제 상승 종목 수는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장 흐름은 나쁘지는 않다. 오늘 수급 구도도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1,000억 정도, 기관은 3,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선물도 순매수의 기조를 보여줬고요. 고객 예수금이 50조가 깨진 게 조금 뼈 아프네요. 그만큼 이게 그 일부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미국 시장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신용융자 잔고도 떨어졌고요. 증시 떨어진 만큼 이제 같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거래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신용융자 잔고 흐름이고요. 오늘 그 미국장은 어제 이제 플러스 마감해줬고 오늘 니케이 증시 0.68% 강세고요. 홍콩하고 상해는 좀 빠졌습니다. 이거 좀 되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대만은 1.5%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강세 흐름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단연 거래대금으로 볼게요. 거래대금 순위로 보면 오늘 알테오젠이 15% 급락하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8천억, 0.7% 약세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요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거래대금이에요. 요 부분에 거래량이죠. 요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급감한 걸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도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의 부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조금 줄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강한 기조의 흐름, 또 수급적인 기조의 흐름으로 나가긴 좀 쉽진 않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사실 엔비디아 좋은 상황이면 SK하이닉스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밀릴 이유는 없는 거죠. 예, 되려 이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와 다르게 매수하는 흐름들을 금일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기 평선에서도 이제 꾸준히 유입되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의 수급 구도에서 보시면요. 기계 업종, 운수 장비 업종에서 강세인데요. 조선 기계 원전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정부의 수혜를 받는다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쪽이죠.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주죠. 또 하나오션 같이 또 그 조선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 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지, 현대로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는 상당 부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이제 차트 패턴에서 좀 중요한 패턴이라서 거래량이 이제 터졌는데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 그 평소보다 이제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음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밑꼬리를 굉장히 크게 그렸죠. 장중 20% 빠진 흐름. 그러니까 어떤 물량이 쑥 나왔다는 거고 오늘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끌어올려졌다는 거는 뭐 단기 수급이든 뭔가든 쭉 이렇게 사들였다는 건데, 그게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제 분봉으로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어쨌든 그 어제 이제 급 나갈 때 패턴이 이렇습니다. 어제 급 나갈 때 패턴이 이런 패턴인데요. 대부분의 거래량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격권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저항을 받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분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물량들이 지금 다 매물화됐다는 거죠. 예, 매물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밑꼬리 그룹에서 쭉 올렸던 그런 수급들, 이제 일부 들어왔던 수급이 있죠. 제가 볼 땐 단기성 수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여졌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려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물이 된다는 거죠. 이걸 오늘 뛰어넘어야 이게 매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어떤 수급이 되는 거죠.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굳이 팔지 않고, 예, 어떻게 보면 이 가격권에서 어떤 수급은 손바뀜이 됐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오늘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제 밑꼬리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수급은 물려버리면서 매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매수한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매도와 매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된 거잖아요. 근데 어제 밑꼬리를 만든, 그리고 오늘 들어온 수급이 물려버리면서 매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형태로 마감이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음, 부분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 패턴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오늘 극대화된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갔었죠. 하한가까지 갔었고, 어디서 이렇게 팔았느냐 보니까 기관인데요. 뭐 외국인도 그렇지만 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매도를 하는 어떤 경향을 보였는데요. 사모펀드 투신 이쪽에서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개인이 500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각각 160억, 33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음봉으로 길게 만들어진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장대 음봉을 통해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이게 그 매도의 힘이 압도하면서
사실 그 매수한 주체 대비해서 끝까지 이제 더 강했다는 거죠. 팔겠다는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예, 사는 어떤 힘보다 강했기 때문에 쭉 거래 터졌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아니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예,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또 아까처럼 알트오전처럼 그 매물화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결국은 장대 음봉으로 대량 거래 터진 패턴이 고점을 재경신하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 뭐 전체적인 업종이 밀리는 상황, 또 대장주가 밀리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매우 좋지 않은 거죠.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밑꼬리를 그렸죠.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평소보다 좀 발생했는데 뭐 완전 대량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오늘도 역시 음봉을 좀 길게 만드는 패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매물적인 어떤 측면의 흐름으로 좀 전개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어떤 시세적 어떤 흐름의 가능성을 좀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그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키면서 그래요. 뭐 이해 가능하고 논리적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실제적인 또 성과 바로 이제 실적은 아니지만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로열티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맺었기 때문에 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K바이오가 다른 어떤 흐름들을 만든다고 보지만 역시나 기대감이잖아요. 예, 그게 실현되고 실적으로 나오고 사실 뭐 알테오젠도 실적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일단은 이번에 밀리는 흐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텀이 많잖아요. 펩토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 크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일라일리하고. 근데 이번에 또 IR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뭐 일라일리가 뭐 슈퍼 을이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또 연구 계약을 맺은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다소간의 기대 가치가 좀 낮아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그 오늘 좀 얘기가 있었던 게 결국 이제 키트루다 이제 머커의 키트루다가 결국 이제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또 피아 주사형 키트루다 임상 시험도 진행 중이라는 이게 외신 이제 보도인데요. 요 내용이 좀 나오면서 지금 키트루다의 매출에 이제 로열티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전체 키트루다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 매출을 낼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에게 조금 이제 기대 가치가 내려가는. 근데 이 머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의 것만 가지고서 자신을 이제 결국 이제 특허를 풀리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매출에 감소할 부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어떤 이제 제형 변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대안들도 좀 갖고 있다는 거는 알테오젠에게는 조금 기대 가치의 부분이 이제 전체 매출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간 거겠죠. 하지만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사실 뭐 키트루더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에너투 계약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약세 이렇게 좀 하락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하락 명분으로 삼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은 그 국내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과 정말 바이오텍을 넘어서는 그 빅팜의 어떤 가능성들을 안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맞지만 최근에 이제 기대 가치를 받은 주가의 부분들이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수급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새로운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어떤 중장기 수급의 등장, 이런 것들이 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세를 완전 다시 돌린다든지 아니면 하락을 어느 선에선 좀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잡힐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여기 빨간색 240일 장기 이평선 정도까지는 조금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대장 역할들을 했던 뭐 대표적인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기업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도 많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어떤 업종이든 이제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작년 2차 전지든 올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든 한미반도체든 대장주 흐름이 깨지면 사실 또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수수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테오젠 뭐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들이 좀 깨지면 다른 것들을 또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장주보다 가장 우위에 또 있는 지표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한국의 이제 전략들도 가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건 아니니까 글로벌적인 주가의 흐름을. 그래서 아예 그냥 주도하는 흐름을 이제 나는 선두에 서서 거래하겠다 하면 이제 미국 주식을 해야겠죠, 당연히. 예.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국 주식을 하면서 그 미국 주식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걸 토대로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의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랄까요,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조금 지난주에 주의를 좀 요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쪽은 좀 침체돼 있는 어떤 흐름이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바이오가 빠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주 큰 흐름의 어떤 변화는 어, 금리가 이제 높다는 부분인데요. 금리가 높다는 부분에 의해서 그 영향권에서 그나마 작은 영향을 적게 받는 쪽이 어디냐 할 때는 역시나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 바이오 업종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뭐 알테오젠, 펩트론 같이 막 급락한다든지 막 시세가 안 좋다든지 이렇지 않고 잘 버티거나 견조하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의 종목들은 시세를 조금 꺼트리는 흐름들이 전개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매듭지어지는 몇 개월이 필요해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럼 몇 개월 뒤에는 다른 탄탄한 바이오 기업들이 시세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잘 선택해가지고 저가로 이제 담는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구간이 있고요. 너무 이제 뭐 지금 뭐 바이오가 다 빠진다고 비관에 들어가 있다가는 그런 스물스물 나타나는 좋은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업종도 좋은 어떤 흐름들을 냈는데요. 2차 전지도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영역의 섹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종목의 이제 수급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만인데요. 뭐 대표적인 건 SK하이닉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대안이 몇 개 없다. 투자할 대안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뭐 AI 트렌드에 관련된 종목을 사신다면 미국에서 찾아야지 한국에서 찾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글로벌 이 기술 메가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과실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공부해서라도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전체를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전체적인 흐름들을 최근에 좀 짚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1,700억, 1,000억 이렇게 동시 수급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수급의 흐름이 이렇게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상당히 우호적인 게 연속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도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설계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주 내려주는 이제 파운드리 개념의, 원전 파운드리 개념의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대안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원자력, 그러니까 글로벌성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압도적인, 압도적인, 자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미국 자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수급, 이제 계속 수급들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원전 쪽이 좀 대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선 업종에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도 조금씩 수급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종목들 저감에서도 상당히 들어왔어요, 사실. 최근에 낙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뭐 리가캠 바이오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ABL 바도 마찬가지로 단기 낙폭이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그 저가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의 그 상당히 좀 급락하는 패턴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형태가 낮아지지 않고 지금 4.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다소간에 우리가 좀 그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이런 걸로 이제 또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뭐 이럴 때는 신흥국에 돈을 넣고, 돈을 빼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또 그런 수급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도 이제 이런 기조에 따라서 조금 흔들리는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동성들이 최근에 좀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참 혼탁한 연말인데요. 뭐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답들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동행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참 스펙타클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가 무난하게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이 내려앉는 어떤 흐름보다는 그래도 좀 회복 내지는 종목별 흐름들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지금의 시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